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그 스케치업에서 액자 모델을 뽑아낸 다음에 BT에서 사진을 어떻게 바꿔주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많이 보이신 그 TV 같은 영상, TV 같은 모델 또는 제가 엊그제 올린 그 영상처럼 그 벽에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입히는 방법, 벽 전체를 동영상으로 입히는 방법을 그 방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 벽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입히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선 그 스케치업 올려옵니다. 제가 한 스케치업을 만진 지 한 보름 됐는데요. 이게 사용해 보니까 BT 왜 여태 이 스케치업을 모르고 BT를 해왔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참 재미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BT에서 소재로 불러다 쓸 수 있을 만한 그 자료들이 이 스케치업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구하기 힘든 프로그램도 아니니까 한번 친해져 보십시오. 쓸모가 참 많습니다. 원래 이 BT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베트남 친구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돼서 요즘은 BT 정말 할만합니다. 게트하우스에서 게트 모델, 이거 뭡니까? 게트 모델에서 먼저 TV 자료를 불러옵니다. TV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불러와도 되는데요. 미리 알아두실 것은 이 TV 모델이라고 해서 다 X파일로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만든 사람의 그 구상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었나 그것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마 10개 중에 하나는 안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알아두시면은 왜 안 되나 하는 걱정은 없을 겁니다. 한두 개 정도는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미리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어떤 걸 이걸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332.kB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좀 키워준 다음에 따닥 하면 이 마우스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이 됐습니다. 먼저 이 해체가 순서입니다. 여러 단계의 그 어떤 수단으로 감쌌기 때문에 먼저 해체를 해줘야 합니다. 해체는 오른쪽 마우스로 눌렀을 때 엑스플로드,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단번에 해체가 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3번, 4번, 뭐 5번 해서 완전히 해체되는 그림도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해체가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해체라는 말은 이 파란 그 라인으로 이렇게 묶어진 부분 요소들, 그것마다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 사각형으로 감싼 그 내부의 요소들을 각각 그 프로젝트에서 풀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체라는 말은. 그럼 몇 번이나 해체를 해야 되느냐? 그 원하는 그 TV 화면이 따로 이렇게 딱 선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해체를 합니다. TV 화면만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선택 툴을 이용해서 TV 화면을 찍어보면은 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해체, 이 선택으로 감싼 이 파란 라인이 풀리질 않습니다. 다시 분리 해체를 해줍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다른 데 찍어서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화면을 찍어 봅니다. 그리고 키워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에 작은 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V 화면이 해체돼서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오르비트라고 늘 사용해도 자꾸 명칭을 잊어먹는데, 지금 보이는 이 오르비트 버튼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돌려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잘못 선택을 하시면은 이 점들이 이런 TV 틀이나 바탕에 이런 목재까지 선택이 싸잡아서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키워서 화면만 선택이 되었나, 아니면 그 일부러 확장되지 않았나 잘 보시고, 제대로 선택이 되었으면 적당한 크기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뷰 플러그인을 통해서 보기 편리한 각도로 잡아줍니다. 이건 45도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메라로 찍었을 때 45도 사각에서 본 도면 이건 아유 죄송합니다. 좀 날씨가 차가워가지고 제 코가 아주 엄청 피곤합니다. 이건 톱, 그게 바로 위에서 본 각도고,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 삐딱하게 경사가 졌는데요. 이거는 뭐 만든 사람이 멋으로 다 이렇게 꾸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도 완전 정면은 아니고 약간 그 기운 모습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냥 정면 사각에서 보는 게 BT에서도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면 사각에 맞추시고, 요 페인트 버켓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로 이 화면을 감싸 줘야 하는데 약간의 그 섬세한 손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 팝업 창에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크리트 매트리얼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찍어서 이 오픈 창구를 통해서 사진, 그러니까 내 컴퓨터의 사진 폴더 속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이 스케치업에서 이 보이는 그 TV 해상도, 그러니까 해상도라면은 가로와 세로의 대비라고 할까, 뭐 16대 9이니 4대 3이니 하는 그런 가로 세로의 그 종횡비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수치들을 써먹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 그 해상도에 맞는 그림, 해상도하고 비슷한 그림을 갖다 입혀야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사진 폴더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부르는데요. 이 크기들을 대충 보시면 그 TV 화면과 비슷한지 틀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많이 사용해서 낯이 무척 있습니다. 불러오면 여기 사진이 위에 보이고, 여기서 인무드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메뉴로 바뀌면서 이 만든 사람이 이 자료를 구성하면서 사용한 텍스처들이 여러 모양의 텍스처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부른 사진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나 요 윗부분의 사진을 찍습니다.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화면을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자잘한 모습으로 입력이 되는데, 내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보이는지 그건 뭐 제가 그 스케치업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하여튼 이렇게 보인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뭐 이렇게 좀 이것만 해도 양호합니다. 어떤 자료는 아마 수천 개의 그 조각들이 아주 자잘하게 분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한 100여 개, 10개씩 한 10줄 되나 한 100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파일들은 수천 개의 양 아주 뭐 접살처럼 많은 입자들로 이렇게 분포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아니면 이 선택 툴을 찍으신 다음에 이 마우스를 갖다 대고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텍스처가 보이고 포지션이라는 그 부제가 보입니다. 텍스처 산하의 포지션, 이 포지션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 화면 속에 그 자잘한 조각들을 크게 키워주는 또는 변형시켜주는, 움직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빨간 버튼은 무브라고 해서 움직여주는 기능, 이 초록색은 수평으로 드래그를 해서 확장시켜주는 부분 기능, 이 파란 버튼은 수직을 변경시켜주는 기능, 이 노란 버튼은 대각선을 잡아주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초록색 버튼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반드시 이렇게 이
이 TV 화면의 아래쪽의 경계선과 딱 수평이 되도록, 이게 만약에 화면이 경사졌으면 이게 육안에 삐뚤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아래 그 경계선과 수평이 되게끔 키워줍니다. 화면의 넓이만큼. 그러면은 이게 사각의 그 자잘한 점선 보이죠? 그 점선처럼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대충 그 화면 크기에 맞게끔 키우신 다음에 이 빨간 무브 버튼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 이 꼭지점에 갖다 맞춥니다. 그럼 이 스냅 기능이 있어서 느낌상 이렇게 이 꼭지점에 딱 들어붙는 느낌이 납니다. 위치가 맞으면 그런 느낌이 마우스에서 전달이 됩니다. 따락하고 붙였습니다. 보시면 이 자잘한 경계선이 이 TV 화면에 그 네 면과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보시면 이 꼭지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왼쪽 수직선과 아래쪽의 수평선이 딱 화면과 일치됩니다. 이 오른쪽도 이 경계선을 보니까 대충 맞은 것 같은데요. 이걸 확실하게 맞춰야 여기다 동영상을 넣어도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맞추실 때 잘 맞추시던가, 안 맞으면 재차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위쪽의 경계선에서 사진의 크기가 약간 오버됐죠. 경계선이, 점선이 이 화면보다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직 버튼을 이용해서 아래로 줄여줍니다.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버튼 역시 수직이 딱 되게, 수직에서 벗어나면 화면이 이렇게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TV 화면에 그 세로선과 딱 일치되게끔 적당히 당겨서 키워줍니다. 그러면 이 위쪽 경계에 맞았습니다. 지금 약간 이 오른쪽이 벗어난 것 같은데 재차 작업을 해도 됩니다. 됐나요? 요즘 뭐 하얀 게 보이는데 뭐 이 정도는 약간 오버해도 괜찮으니까 모자라는 것보다 낫습니다. TV 자체가 약간 이 곡선화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대충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 마우스를 빈자리를 빼내서 따닥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기 좋게 사진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요거를 X파일로 변환해서 BT로 불러내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X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3D 레드를 찍어서 밑에서 세 번째 메뉴 읽어주면은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저는 따로 저장하는 데가 있으니까 룰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작업에 SU 작업장. SU라는 거는 스케치업을 줄여서 SU라고 합니다. 블럭 타이틀러를 BT라고 하듯이 스케치업은 SU. TV00X TV00X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냥 뜬 대로 TV00X 작업장. 예, 바로 X 파일로 성공적으로 변환했다고 떴습니다. 확인. 다음에 PT로 들어갑니다. 오늘따라 좀 컴퓨터가 버벅대는데 이건 아마 인터넷 그 연결사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 컴퓨터는 그래도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느리지 않은데 오늘따라 좀 버벅댑니다. 새 화면을 부르고 새 화면을 부르고 먼저 해체가 필요한 그 모델을 부를 때는 반드시 컨테이너를 먼저 추가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키프레임 작업이 수월해지니까요. 해체가 필요한 모델을 부를 때는 반드시 컨테이너를 먼저 추가. 그런 다음에 모델을 부르면은 됩니다. 이 TV00X 컨테이너에 연결할 거냐? 예. 그러신 다음에 이 마우스 휠이나 재채기가 꼿꼿해서 약을 올리는데요. 날씨가 차가워지면 제 코가 이렇습니다. 공연히 눈물이 핑 돌고 코가 간질간질해서 재채기가 터질 것 같은데 참아 보겠습니다. 이 바탕화면이 까마니까 밝은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일단 모델은 성공적으로 PT에 불러왔습니다. 그럼 바로 해체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배경을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가 플라즈마로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모델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와 U를 눌러줍니다. 액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은 19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창이 뜨는데 해체하겠느냐 묻는 창입니다. 예. 레이어 창을 열어보면 보신 바와 같이 19개의 조각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테이너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컨테이너는 관리자인 셈이고 그 식구들이 그 밑에 그 안에 식구들이 19개의 그 조각으로 편입이 됐다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 작업은 컨테이너를 통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은 이 그러니까 화면을 따닥해 가지고 몇 번째 조각에 동영상이 들어갈 자리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1번으로 분해되면서 1번이 제일 위에 올라앉아서 1번이 보이는데 화면을 따닥 찍으면은 15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5번 맞나? 한번 더 찍어봅니다. 코가 참 밋밋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데 15번 조각이 바로 영상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선택이 됐으면은 이 화면을 따닥 찍을 때 이 화면이 움직이지 않게 신중하게 따닥 하십시오. 그러니
힘들간 마우스로 따닥 했다가 화면이 움직이면은 나중에 동영상도 삐딱하게 들어가니까 화면이 안 움직이게끔 신중하게 따닥. 그런 다음에 효과 변경으로 들어가서 이 텍스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동영상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셀렉하든 확인. 그러면 화면이 바뀌죠? 아이고 참, 그때 코가 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이 3초는 너무 짧으니까 한 60초로 그냥 좀 늘려줘 보고요. 물론 이 동영상의 길이를 맞춰서 그 시간에 맞게끔 설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처지가 아니니까 60초로 늘려주고 실행해 봅니다. 그럼 영상이 잡혔죠. 그러신 다음 이 컨테이너로 돌아가서 프레임 작업을 하는데요. 이 분해된 이 여러 이 조각들로는 그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효과를 안 먹혀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이 주다 보면 다로 제멋대로 19개의 쪼가리들이 놀게 되니까 이 화면이 엉망이 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대표 관리자인 컨테이너를 통해서 효과와 변형을 가해야 합니다. 이 컨테이너가 있을 때는 컨테이너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시고, 만약에 이 컨테이너가 없는 작업 같으면은 카메라 1번으로 들어가서 키프레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이 키프레임에 그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는 항상 1번 상태에서 완전히 이거보다 이제 다른 파일들이 덧붙여 가지고 어떤 그 세간살이라나 하여튼 뭐 곳곳에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화면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일을 부를 때는 이 1번 상태에서 모든 그 작업을 마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나고 이 맨 마지막에 분리는 모델 파일에 분리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실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분해를 하고 나면은, 분리를 하고 나면은 어떤 그 회전이나 어떤 효과를 줄 때 어디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주 난감하니까 맨 마지막에 손 털고 일어날 때 분리하셔 가지고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미리 분리했다가 낭패를 보시지 말고 맨 나중에 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키프레임 작업은 첫 프레임에 고정시켜 놓고 그 위치라든지 어떤 변형된 모습, 아니면 제자리 잡기 등등을 다 구성하신 다음에 이 프레임을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 프레임은 뭐 컨테이너 뭐 각도를 바꿔준다든지 회전을 통해서 각도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이 위치를 통해서 멀리 밀었다가 당기는 걸로 한다든지 그냥 쉽게 그냥 멀리 밀어 놓은 상태에서 당기는 걸로 화면을 시작해 봅시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 이거 키프레임 작업까지 설명할 시간이 30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글쎄 다시 할 수 있으려나. 일단
30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키프레임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